정리 한번 해보죠. 한비자. 한비자를 오래 읽었는데 여러분이 뭐 재밌게 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따위로 방송하냐 그렇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감사드리고, 한비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누군지. 그 진나라, 전국시대 말기의 한나라 왕자이고, 왕자이면서 출세하거나 정치할 수 없으니까 진나라로 넘어가서 시황제한테 유세했다가 뭐 어떻게 까이고 이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실 텐데, 역사적으로 그 한비자가 직접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비자가 동양 철학책은요, 항상 저자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명목상 저자하고 일치하느냐라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되게 오래됐고, 엄청 오래됐다는 거죠. 엄청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동양에는 아주 못된 전통이 있는데, 아주 못된 전통이 있어요. 맞아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아주 못된 전통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옛날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뭐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걸 발표해서 자기 생각을 공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석. 예를 들면 뭐 도덕경에다가 사춘기 왕필이 이제 딸딸이 한번 치고 그 이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현명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도덕경은 이런 의미겠다 그렇게 써놓은 그런 주석을 보고, 예를 들면 우리는 도덕경의 왕필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제일 유명하죠. 왜 그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근데 그렇게 주석으로 남겨놓는 건 되게 점잖은 겁니다. 어떤 새끼들은 어떻게 정리하면은 본문인 것처럼 그걸 끼워 넣어요. 본문인 것처럼. 예를 들면 장자 4편 같은 경우도 양생주 마지막에 그 손가락에 불에 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보면은 전후 맥락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추론하자면 아마도 나중에 이제 책이 편집됐다는, 편집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의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편집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원래 본래의 장자의 말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자의 말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문체가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내용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장자가 아니라 짭장자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비자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그 못된 정통입니다. 한비자도 마찬가지로 법가에서 한비자가 있는 위치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그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으로서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사실 인생도 되게 드라마 같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지. 사람들이 오자서를 왜 좋아하겠어요? 오자서가 예를 들면 아주 상냥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자서가 아주 멋지게 살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한비자도 그랬거든요. 오자서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은 한비자도 어쨌거나 이제 자기 뜻을 못 이루고 의욕과 능력은 있었지만은 자기 뜻을 못 이루고 결국에는 그냥 타향에서 죽은 객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한비자의 의견인 것처럼 적어놓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한비자를 내가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비자 안에 문헌학적으로 한비자 안에 어떤 편이 한비자가 아니라 짭한비가 쓴 글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아는 바가 없지만은, 읽으면서 보면은 글의 수준이나 내용이 편차가 엄청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엄청 좋고 깔끔한 글 편들도 있고요. 그다음 보통인 편들, 예를 들면 방금 읽었던 심도나 재분 편은 상당히 그냥 보통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뭐
획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명료하고 깔끔하죠, 그죠? 보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수준이 낮은 편들이 있어요. 난 1, 특히 이제 난 1, 난 2, 난 3, 난 4 편, 이렇게 4개 편, 특히 4개 편. 이 진짜 수준이 지리멸렬합니다. 이건 아마 한비자가 쓴 게 아니라 한비자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 이제 짭한비가 한비자 안에다 끼워 넣었던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읽을 때도 제가 엄청 많이 욕했었었는데, 뭐 이따위 글이 있냐고 내가 욕했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읽어보시면은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좀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내용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아마 아무튼 되돌아보면서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사실 한비자를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 읽었습니다. 처음 읽어서 일단 뭐 법과 공부하는 쪽에서 연구하는 쪽에서 한비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바로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종합해 볼 때 법술세가 이제 법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법이라는 거는 규칙을 의미하고요. 상벌을 의미하죠. 상벌. 특히 벌. 술은 임금, 그러니까 왕들의 이제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아니면 이제 신하들을 다스리는 기술. 세라는 거는 이제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전국 시대의 법가 사상가들이 각각 전부 다 이제 법술세를 이제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한비자에 와서 정리하고 그리고 모았다고 생각이 들고,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비자 본인은 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술이나 새는, 술은 한비자가 그렇게 비명이 죽었으니까 뭐 술은, 새라는 것도 뭐 한비자가 무슨 왕자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슨 1순위 왕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 쩌리 왕자였잖아. 그러니까 한비자가 이제 이론적으로 잘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법이고, 사실 한비자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법술세 중에 법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에 대한 얘기가 가장 깔끔했던 것 같고요.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상당히 주장이 많이 명료해요. 명료한 축입니다. 좀 고사들을 갖고 와서, 어떤 편들은 고사들을 갖고 와서 이제 짧게 끝날 얘기들을 길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런 편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주장이 괜찮습니다. 성리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은 없어요. 적어도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유학이나 묵가, 유가, 묵가, 그 다음에 도가, 넓게 보면 도가까지를 비판하는 한비자의 시각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매몰돼가지고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보시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저는 장자나 그게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좀 더 그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한비자도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시면 가볍게 읽어보실 만한 책이거든요. 무겁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책이 긴 만큼 내용이 막 그렇게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편들이 다 55편인데 이게 55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법이 어떻고 술이 어떻고 새가 어떻고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옛날 이야기 읽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읽으면 내용 파악하는 데는 사실 다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한비자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55편인데 저는 뭐 많아봤자 20편 좀 하겠지 싶었는데 55편이라 가지고 아무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맹자가 생각보다 되게 짧았고요. 그죠? 맹자가 생각보다 되게 짧았고 한비자는 생각보다 엄청 길었네. 정말 뭐하지? 뒤에 우리 고양이들은 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한비자는 뭐 그렇고 그런 책이었다. 네. 플루타크 데뷔 플루타르크 그 영웅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학 산책은 네, 그 영웅전 철학 산책 시간에는 역사 말고 이제 철학 쪽만 얘기를 철학 쪽 책만 읽어볼 생각이고요. 역사를 하려 그러면 월요일 날 제가 삼국사 요즘 읽고 있잖아. 그거 끝나면은 아마 다른 책을 또 구해야 될 텐데 다른 이제 문헌을 하나 선정해서 해야 될 텐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양놈들 역사보다는 제가 동양사가 훨씬 더 익숙하니까 자꾸 이제 동양 쪽 것만 읽게 되는데 양놈들 거 읽으면은 전쟁론은 역사책이 아니잖아. 그거는 철학도 아니잖아. 아무튼 그 일단 그런 것들은 좀 놔둡시다. 영웅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영웅전 읽어보라고 좀 추천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오늘?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래서 재밌겠다 싶습니다. 자, 모두 여기까지 하죠. 아이고, 한비자가 끝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철학산책에서는 논어를 읽으면 논어는 얼마나 또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논어는 재밌을 겁니다. 한비자는 논문이라면은 논어는 한비자보다는 장자에 가깝습니다.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맹자하고도 가깝겠구나. 장자는 근데 일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논어는 이야기보다는 일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자와 공선생과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읽는 재미가 또 있을 겁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더 이상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일찍 자야겠습니다. 요즘 많이 늦게 잤거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비자 오늘로 전부 다 완결됐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방송 끄고 자위나 하세요. 죄송합니다. 끌게요.